아, 근데 여러분 지금 되게 말도 안 되게 잘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번 DT에서 한 절반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훌륭합니다. 고등부도 이렇게는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해. 특히 지수함수 여기는. 자, 필수제 2번. 얘는 이제 지수식이 두 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금 지수식이 두 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두 개. 여기서도 두 개. 그러니까 얘는 치환을 해가지고 푸세요라는 의미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2x 제곱은 t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뒤에 누가 생겨요? t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생기는다가 더 중요한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바꿔주니까 어떻게 돼? t 제곱에 마이너스 6t에 마이너스 16은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t가 8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지만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규항이 변화되는 거에 주의를 한다가 이번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번 문제도 보면 어떻게 하냐? 치환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문제가 얘는 마이너스 x고요. 얘는 플러스 x거든요. 치환을 하게 되면 뒤쪽이 t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3의 x제곱은 0보다 커야 되거든요. 양수예요.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3의 x제곱을 곱해도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3의 2x제곱에 마이너스 9에 8 곱하기 3의 x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치환을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하지만 t는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게 되면 3의 x제곱 두 개 나올 거거든요. 얘가 3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9에 3의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t는 9와 마이너스 1인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뭘 구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t는 9라고 했지. 우리는 누구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x거든요. 그러니까 답에다가 9를 쓰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끝내야 돼. 얘를. 그래서 풀이 과정을 좀 풀어서 써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왜냐면 워낙에 이게 그 정역이 바뀌잖아요. x였다가 t였다가 뭐였다가.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게 정확하게 뭔가를 좀 표현을 해보시고 좀 완전히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에 넘어볼게요. 아래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대시수. 오케이. 자, 왼쪽에 있는 이식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요, 이 괄호가 없었으면 문제가 좀 더 재밌어질 수 있었어요. 얘가. 그래서 만약에 이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없었다라면은, 그러면은 x 빼기 1이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얘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성립이 되거든요. 얘가. 그러면 x가 1이거나 2이면은 얘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뭐끼리 같아야 돼? 지수끼리 같아야겠죠? 그럼 얘는 x제곱은 3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하던 대로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근데 얘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은 x는 1 또는 2가 나오는데 1보다 크다니까 1은 안 되지만 2는 또 됩니다. 얘가. 그래서 2하고 3일 때구나.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죠. 낚시를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괜찮을까? 다음에 2번. 얘는 조금 독특해요. 지수가 같어요. 지수가 같은 상황이에요. 지수가. 그치? 지수가 같은 상황이네. 그러면은 미시 같으면 되잖아. x 플러스 2가 4면은 성립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x가 2이다가 일단 나왔어. 근데 이거 말고 뭔가 더 없을까요? 지수가 0이 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x-1이 0이라면은 밑이 달라도 결과가 뭐가 나와? 1이 나오거든. 그래서 같아져. 얘가. 그래서 x가 1도 되네.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얘가. 자, 그래서 두 문제를 잠깐 정리를 하자면 앞에서는 밑이 0이거나 1인 경우를 봐야 되고 오른쪽에서는 지수가 0인 부분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함정 위주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출제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약간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낸 문제를 풀면서 틀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거지. 약간 수학 선생님들 다 사이코패스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내면 틀리겠지? 하면서 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내야지 틀리게 만들까? 그치? 어느 부분에서 학생들이 틀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딱 그게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는 그런 포인트더라 라는 거죠. 이게. 넘어갈게요. 자, 얘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얘는 필수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1번. 자, 얘는 일단은 지수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치환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3의 x제곱이라는 거를 내가 t로 치환을 하는데 누가 생깁니까? t가 0보다 크다라는 거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치환한 결과는요. 왜 내려갔지? t제곱에 마이너스 15t에 플러스 27은 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t가 잠깐만 어떻게 되냐? 3, 9 인수분해 안 되는데? 안 되네. 이런.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나와야 돼요? 근각의 수 쓰면 되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뭐죠? 15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돼? 여기 하면 안 되는 실수인 거지.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 알파 플러스 베타 15 하면 틀리는 거야. 이게 왜? 알파 베타는 누가 아니야? x야. 얘네들은 t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두근은 뭐라고 해야 돼? 알파 베타가 아니라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인 거야. 그러면 두근이 합이 아니라 뭘 봐줘야 돼? 곱을 봐줘야 돼. 그러면 두근의 곱은 뭐가 돼요? 두근의 곱 그러면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뭐다? 27이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주 무서운 친구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돼. 내가 지금 x를 하고 있는 건가, t를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좀 뭐랄까 연습을 하셔야 돼. 왜냐면은 우리가 대수니까 이 뒤에 이제 삼각함수랑 수열을 배우잖아요. 근데 수열을 가게 되면은 이제 미지수가 한 문장에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 바뀌어요. 이게 x, t, i, j 이렇게 k까지 해가지고 막 5번이 막 이렇게 문자 바뀌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뭐를 미지수로 잡고 있는가 구분하기가 막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하나만 추가된 거잖아요. x, y에서 t까지. 지금 이걸 조금 잘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쓰시는 연습을 좀 지금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게 x가 알파인지 t가 알파인지. 그래서 자, 아래 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치안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수식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의 x제곱이라는 거를 내가 t로 바꿨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t는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은 t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t 더하기 a 플러스 7은 0인데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판별식 D 0보다 크다 하면 되겠죠?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죠?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 서로 다른 두 식은이면 D가 0보다 크다가 맞는데. 얘는 누구 때문이냐?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얘가 내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파란색 식 있죠? 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얘를요 함수로 한번 볼게요. 함수로 얘를. 그러면 얘가 함수로 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아래로 볼로 이렇게 나오는데 는 0이라고 했으니까 x축이랑 교점이 몇 개가 생긴다라는 얘기야?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두 개가 생겨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y축이 요렇게 지나가면은 0보다 큰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식은이 아닌 거지. 그래서 안 돼. 얘가. 그러면 y축이 어떻게 지나가야만 해? 왼쪽으로 지나가야 돼. 요렇게 지나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얘가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얘는 근에 조건이 생긴 거야. 그치? 근에 조건이 생겼어. 그러면은 근에 조건이 있다. 그게 뭐라 그랬죠? 무슨 유형? 근의 분리 유형이에요. 그럼 얘는 한 세 가지를 하면 돼. 혹시 기억나요? 뭐였는지? 한판축. 자, 일단은 한계점. 판별식. 축의 방정식. 세 가지만 고려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이거는 뭐 아래쪽에 문제도 또 풀면서 이제 또 설명해 줄게요. 얘는. 자, 그러면은 일단 한계점이란 건 무슨 뜻이냐? 이제 그 제한, 이 조건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가 바로 이 한계점이에요. 이 조건이랑 연결된 게 이 한계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t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y축을 말하는 거예요. 얘가 y축이랑 함수값이 어디서 만나고 있느냐? 여기에서 만나고 있겠죠. 위쪽에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 y축보다 위쪽에서 이 그래프를 좀 다시 그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y축이랑 플러스인 부분에서 만나야지만 그래야지 그림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한계점인 건데 f0이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판별식은 이거 우리 하던 거 그거 맞습니다.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판별식을 씁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마하고 민준아, 너 펜 돌리기 금지시킨다. 왜 쓸데없이 그러고 있어? 네가 여기 펜 돌리는 거 연습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 너 바로 코앞에 있는데 모르겠냐? 다음이 마지막이 축의 방정식이죠.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t는 a 플러스 1이죠.
여기 보면 알잖아요. 여기 이해됩니까? 근데 이 축이 지금 y축보다 어디 있죠? 오른쪽에 있죠? 그럼 얘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축을 보는 거죠. 축.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주면 그게 답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좀 공간이 좁아가지고 좀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F0이 0이래요. 그러면 여기에다 T는 0 넣었을 때 A 플러스 7 나오잖아요. A 플러스 7이 0보다 크면 된대요. 그 다음에 판별식 D 해볼게요. A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을 하면은 0보다 커야 된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의 방정식 A 플러스 1이라는 거가 0보다 커야 된대요. 이 세 개 조건의 공통부분 찾아주면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얘 계산해주게 되면은 가운데 것만 하면 되겠네요. a제곱에 플러스 a에 마이너스 6이 0보다 큰 거니까 얘가 a 플러스 3 마이너스 3, 2 a가 2보다 크다. a가 2보다 크다가 최종이네요. 얘가 최종적으로 a가 2보다 크다가 돼서 나와요. 이렇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한다. 나머지는 사실 계산이라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한 판 축을 기억을 해준다라는 거가 포인트예요. 얘가 이해되실까요? 근데 솔직히 한 번만에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얘를 좀 어려운 걸로. 얘로 해볼게. 자,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순서. 일단은 얘가 지수식이 2개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치환형으로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2의 x제곱이라는 거를 내가 t로 바꿀 건데 중요한 부분은 정의역이 바뀌는 거야. t가 0보다 크다로. 이렇게. 뭐 천천히 적으셔도 돼요. 일단 이건 좀 이해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치환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t 제곱에 마이너스 4at에 플러스 16은 0이라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거든. 서로 다른 두 실근. 근데 여기에서 d는 d가 0보다 크다? 이게 아니다라고 했죠. 그렇죠? 얘가 아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t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0보다 큰 범위에서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근데 얘는 무슨 축? 얘는 t축입니다. x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나는 y는 f x가 아니라 t라고 씁니다. 얘는 t가 0보다 큰 쪽에서 두 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x축은 어떻게 지나가야 돼? x축은 y축은 이렇게 지나가야 돼. 얘가 이게 y.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서 위치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야. 얘가 항상 무조건 y축이라고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게 아니야. 얘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만약에 0보다 작은 쪽에서 서로 다른 두 시근이라고 했으면은 y축을 오른쪽에 그려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범위에 따라서 맞게끔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거를. 그래야지 얘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 큰 쪽에서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온다라는 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한다고? 한 번만 더 좀 적어놓자면은 근의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된다고? 얘는 근의 분리 유형이 된다.
그러면은 얘는 한계점, 그리고 판별식, 그리고 축의 방정식, 한판축이라고 하는데 얘는 한계점, 얘는 판별식, 얘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를 검토를 하면은 무조건 답을 맞춥니다 라는 뜻이야 이게. 근데 여기서 이 한계점이 제일 어렵거든. 그래서 한계점을 잘 못 잡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0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쉽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서로 다른 두 시근이 생긴다. 아니면은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인 두 개의 시근이 생긴다. 아니면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큰,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복잡해진 거야 문제가 이게. 그래서 한계점, 얘는 조건이랑 관련된 거야. 조건과 관련된 함수값. 그러니까 y 값을 말하는 거야. 조건과 관련된 함수값.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이게 조건이거든. 이게 조건. 그래서 0보다 크다와 관련되어 있는 함수값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한계점이야. 이게 한계점. 그래서 여기서는 f0이 0보다 크다. 근데 이거 0보다 크다라고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돼. 얘가 0일 수도 있는지, 아니면 항상 0보다 크다여야 되는지. 얘는 0보다 큰 쪽에서 두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알파가 0이면 안 돼요. 그래서 0보다 크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알파가 0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등호가 빠진 거지. 근데 만약에 알파가 0이 되어서도 괜찮았었다라면은 F0은 0이어도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걸 보셔야 돼.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 F0이 0보다 크다만 보면 되는 거고, 다음에 판별식은 이 두 개들.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가 판, 여기가 판. 그래서 교점이 두 개가 생겼으니까 D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었어 봐요. 그냥 두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점이 하나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다른이라는 거에 의해서 0보다 크다가 된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축의 방정식.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나오는데, 걔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t제곱 마이너스 4at였기 때문에 얘가 t는 2a가 나옵니다. 근데 a잖아요. a가 양수란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a가 만약에 음수라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왼쪽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그려진다라면은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시근이 가능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빠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 자체가 마이너스 2보다 큰이래.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이렇게 가능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범위에 따라서 그림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를 가장 많이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건 축방인데, 근데 이게 축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내게 되면은 아이들이 정답률이 1% 미만이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없애자 라고 해서 없앤 킬러가 바로 이 친구예요. 그래서 근의 분리는 나와요. 근데 축의 방정식까지는 잘 건드리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래도 연습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얘는 2a라는 친구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줘야지, 그렇지? 그래서 t는 2a라는 이 축방이 0보다는 커야 돼 라고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들을 만족을 시켜주는 그 공통 부분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돼. 그래서 F0이니까 얘는 T에다 0 넣으면 16이 0보다 크다. 이거 당연하죠, 그렇죠? 얘는. 그리고 판별식 D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오죠? 4A 제곱에 마이너스 16인가요? 걔가 0보다 크니까 A 제곱이 4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a제곱이 4보다 크다. 그러면 a는 2보다 크거나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아래쪽에서 범위가 뭐가 나옵니까? a가 0보다 크다가 나와요.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은 결국 뭐만 남습니까? 2보다 크다만 남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위에 한 번만. 네. DT 연속 3회 100점 하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아, 기껏 인원수대로 다 사놨는데 이게 뿌려지지가 않아. 연속 2회로 바꿔야 되나? 펜은 어때? 써보니까 괜찮아? 그냥 이왕 주는 거 그냥 좋은 걸로 주고 싶어서 그냥 4개 색깔로 한 건데 이렇게 너무 두꺼우면은 3개 색깔도 있어. 이건 좀 얇아져. 이게. 됐어? 다 썼어요? 자, 이렇게 했고 이번엔 부등식입니다. 근데 막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그냥 등호가 부등호로 바뀐 것 뿐입니다. 얘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할 게 한 가지가 추가가 됐다라면은 그 감소 그래프일 때, 감소일 때는 부등호가 바뀐다라는 거. 그것만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얘가. 그래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밑이 1보다 크게끔 유지를 해주면은 돼. 그러면 우리가 실수를 거의 안 해요. 얘가.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죠. 9로 통분하면 통분이란다. 통일하면 되니까 3x 플러스 3. 여기는 9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근데 9는 1보다 크잖아. 증가 그래프잖아. 그래서 등호가 그대로 내려와. 3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커야 돼! 하면 끝나는 거야. 얘는. 근데 왜? 증가라서야. 증가라서 부등호의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 x. 9의 세제곱은 27이 아니야. 나 미쳤네. 맞아. 미안해. 3이에요. 내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여기도 제곱해줘야 되네.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맞습니까? 다음에 오른쪽. 근데 오른쪽은 내가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밑을 4로 바꾸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얘는 어쩔 수 없이 4분의 1로 표현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4분의 1의 x제곱에 여기는 4분의 1의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가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지수들의 범위가 바뀌겠죠? 얘가 부등호가 바뀌어요. 왜? 감소라서요. 어디요? 그거 시수네. 잠깐만. 16이 4분의 1이 제곱 아니에요? 그 곱하기 끝에 곱하기가 아니라. 아, 이거 안 됐다고요? 아, 오케이. 땡큐. 땡큐. 여기가 8. 됐을까요? 네. 자, 다음에 내려보겠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하면 되고.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 지수식이 두 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치환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 2x제곱을 제가 t로 바꿀 겁니다. 근데 t는 범위 조항이 있어요. 0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느냐? t제곱에 마이너스 3t에 플러스 2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t-1에 t-2에 0보다 크다가 되니까 t가 2보다 크거나 t가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답은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누구 때문에?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최종적으로 t는 2보다 커야 돼요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t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2의 x제곱이 2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잠깐만. 이거 잘못했는데? 아이, 미안해. 나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1인 줄 알았어. 얘가 이것도 들어가야죠. 0보다 크다니까 0하고 1 사이 이렇게도 얘가 그래서 2x제곱이 여기 한 줄만 추가해줘 이렇게. 그래서 2x제곱이 0하고 1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x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얘가 1보다 작으려면 0보다 작다네요. 얘가 그러면은 x가 0보다 작다. 또는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공통범위 찾는 거라서 이쪽도 들어가야 돼요. 됐을까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 것도 보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치환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거를 내가 t로 치환을 하고 싶어요. 근데 t 범위까지는 일단 똑같습니다. 0보다 크다. 그리고 치환을 해주니까 얘는 t제곱에, 자,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거든요. 그럼 걔는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10이 t가 돼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27,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t-3, t-9,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t는 3하고 9의 사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0보다 크다는 다 만족을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원래대로 해가지고 바꿔줍시다.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 2 이제 사이가 되는 건데 3은 3분의 1의 몇 제곱?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리고 9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만 봐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근데 부동호 방향은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자, 이거 아까 우리 했었던 거랑 비슷한 건데 부등식을 푸셔. 근데 이 문제는요 살짝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어 버리면요 x가 뭐도 될 수 있을까요? 1도 될 수 있어요. 이게 x가 밑이 1로 똑같으면은 지수가 뭐든 간에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등호의 여부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등호 여부 확인을 해주셔야 돼. 밑이 1이거나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지수가 0이어도 되겠죠. 만약에 등호가 성립되면은 지수가 0이 되는 순간에 양변이 1이 되잖아요. 그쵸? 됐을까요? 근데 이 친구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저 경우들을 생각 안 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자 그러면 얘는 일단은 x가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예요. 얘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두 번째 x가 0하고 1이 사이일 때로 나뉘는 거죠.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럼 x가 1이라는 거는 얘가 이제 증가 그래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5 3x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0하고 1 사이면은 얘는 감소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호가 바뀌어야 되더라. 2x 플러스 5가 3x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각각 해주자면은 여기는 x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전제 조건이 1보다 크다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써야 되느냐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풀이과정 쓰실 때. 자, 두 번째 옆에 부분 갈게요. 여기는 x가 7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범위가 0하고 1 사이였거든.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된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돼요. 여긴 아예 이렇게요. 전제 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쓸 때 이거 1번, 2번 쓰는 거, 저 빨간색으로 쓴 부분 저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빼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생략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평소에 문제 푸실 때도 제발 그 습관처럼 생략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그래. 자, 얘도 일단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실수. 일단 지수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치환은 하셔야 돼. 그래서 2의 x제곱이라는 거를 t로 하는데 t가 0보다 크다라는 거가 나오겠죠. 그럼 치환을 하게 되면 t제곱에 마이너스 8t에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라는 거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거가, 자 그러면은 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이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별식 d가 어쩌면 되는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네요 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왜 아닐까요? 우리가 발레를 생각해 볼까요? 얘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교점 두 개 생겼으니까 성립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가 y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얘는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래프가 남기 때문에 여기만 그래프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엔 판별식 d가 0보다 크든 d가 0이든 d가 0보다 작든 다 가능해요. 그러면은 얘는 판별식은 무의미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도 사실은 y축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게 그림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변질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얘는 축이 뭐예요? t는 4거든요. 그러니까 t는 4인데 걔가 y축보다 왼쪽에 있을 리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y축보다 오른쪽에서 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아래쪽으로 가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 이게. 자, 그러면은 저쪽에서 0보다 크다라는 거가 말이 되려면은 얘는 d가 0보다 작거나 0이면은 되겠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축이 4로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방금 내가 보여준 이런 예외인 사항도 고려는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얘가 문제 너무 쉬워서 그랬어. 그래서 얘는 판별식 D만 하면 된다. 자, 근데 없네요. 그 유형이 없네요. 유형편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 유형편이 나온다라면은 그렇게 좀 범위를 나누셔서 한 판축으로 문제를 푸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근의 조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얘가 이제 축이 y축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거 따지셔야 될 거야. 그때는 아래는 근데 문제가 쉬운 문제만 있어서 괜찮을 거 아니에요. 9번이 마지막인가? 9번이 마지막이네. 자, 필수예제 9번 보겠습니다. 얘는 128만원을 주고 구매한 어느 침대를 중고로 판교에 몽에서 25% 떨어집니다. 근데 가격이 54만원이 된 건 몇 년 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활용 문제라고 부르잖아요. 또 활용 문제야 뭐 할 게 1번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뭐를 x라고 둘 것이냐. 그쵸? 그래서 미지수 설정이죠 뭐. 그러니까 1번은 미지수 설정이야. 근데 미지수 설정은 보통 다 어디 있어요? 항상 문제 마지막에 있죠? 얘는 문제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 마지막 줄. 그래서 겁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x년 후라고 놓고 문제 풀면 되겠구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 128만원이었대요. 근데 1년이 지날 때마다 25%가 가격이 떨어진대요. 그럼 25%가 사라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곱하기 뭐를 해야 돼요? 4분의 3인 거죠. 75%니까 100분의 75. 그러니까 4분의 3을 해주는 거야. 1년마다.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X년만큼 지났잖아. 근데 그게 뭐가 됐다고? 54가 됐다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X 계산한 거는 어렵지 않겠죠. 128 양변 나눠주면 바로 끝날 것 같은데요. 얘가. 그래서 한글로만 쭉 써져 있는 문제들은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별다른 건 아닐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자, DT 가겠습니다. 귀차 심한 문제. 혹시 DT 질문 있었을까요? DT 질문 4번이요 5번이요 2번이요 5번 괜찮아요? 5번 아니 되나? 5번 다 했어? 자, 2번부터 볼게요. 자, 얘는 A,3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B,12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일단 대입부터 합시다. 그러면 2의 A제곱은 3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2의 b제곱은 12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10이라는 거는 3 곱하기 2의 제곱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얘는 2의 a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네요. 아, b는 a 플러스 2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얘 2라는 얘기예요. 얘가. 그럼 여기 높이는 9라는 얘기죠.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네. 얘가. 그래서 5번인가요? 이게? 다음에 4번. 오케이. 얘는 치환해 주겠죠? 3x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어요. 근데 t는 0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y는 얘는 t 제곱에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a가 됩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줬을 때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a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될 거야.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이니까 t는 1 이렇게 될 거지. 자,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0은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그 왼쪽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려지는 부분이 살아남는 거죠. 그럼 최소값은 어디야? 아, 꼭지점이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t는 1일 때 그때 최소값 a-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t가 1인 거지 x가 1인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는 3의 x제곱이 1이라고 하니까 x는 0일 때, 그쵸? 그러면 a-1은 4가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a는 5가 나와야 되고 b는 0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도장 좀 찍겠습니다.